실례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걸레를 든 63세 청소부 할머니의 입에서 갑자기 완벽한 프랑스어가 쏟아졌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부회장은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프랑스 바이어는 당신, 혹시,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이 할머니는 재벌가의 비리를 목격했다가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청소부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입을 연 걸까요? 그녀가 목격한 3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한무역본사 건물 32층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복도에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난 사람은 63세 박순자였습니다. 회색빛 청소복을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출근했습니다. 3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걸레를 적시며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은 순자를 말 없는 박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박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이 씨가 인사를 건넸지만 순자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전 8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을 보며 그들은 역시 박 아줌마가 청소한 곳은 다른 애라고 말했지만 정작 순자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32층 대회의실 앞에 긴급 프랑스 바이어 계약 미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단어였습니다. 박 아줌마, 오늘 여긴 청소 나중에 해주세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인사팀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멀리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 부회장 강민우도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흰머리가 섞인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명품 시계를 찬 손목을 흔들며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저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돌리고 다른 층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숨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 순자는 옥상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도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전속 통역사로 해외 바이어들과 당당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휴대폰에 아들 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는 짧게 응이라고만 답장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 순자는 다시 3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미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들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프랑스어 통역을 요청했는데 왜 일본어 통역사가 온 겁니까? 회의실 안에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스어였습니다.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담. 저희 인사팀의 실수입니다. 곧 프랑스어 통역사를 불러오겠습니다. 부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였기 때문에 프랑스 바이어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회의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바이어 마리 듀퐁은 화가 나서 가방을 집어들었고 부회장과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본어 통역사는 저는 일본어만 할 수 있습니다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녀의 목소리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순자의 입에서 완벽한 프랑스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걸레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죠? 한 임원이 속삭였습니다. 프랑스 바이어 마리 듀퐁이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방금 프랑스어를 하셨나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담. 제가 통역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급한 상황이신 것 같아서요. 부회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프랑스어를 이라고 말했지만 마리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분께 한번 기회를 드려보죠. 어차피 지금 상황이 최악이니까요. 순자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서보는 회의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마리가 프랑스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계약에 총 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신네 회사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순자는 막힘없이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정확하고 유창하고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부회장과 임원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부회장이 답변하면 순자는 즉시 프랑스어로 통역했습니다. 30분간의 통역이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마리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화가 되는군요. 마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리가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프랑스어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배우셨죠? 마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조금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리는 계속해서
순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바로 그때 부회장 강민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마담, 이쪽으로 오시죠.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는 일부러 순자와 마리를 떼어놓으려는 듯 했습니다. 마리는 아쉬운 표정으로 순자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연락 주세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마리 듀퐁, CEO, 두판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통역했던 그 회사였습니다. 마리는 당시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고 순자는 다시 청소 카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 아줌마. 인사팀 대리 이지현이었습니다. 32세의 젊은 여성으로 항상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아줌마, 방금 그게 대체 뭐였어요? 어떻게 프랑스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세요? 순자는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조금 배웠어요. 하지만 지연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대체 아줌마는 누구세요? 순자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숨죽여 살았는데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회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청소부 할머니가 프랑스어 통역을 했다고 난리예요. 설마 그게 엄마예요? 순자는 침묵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는 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준혁아, 엄마가 설명할게. 나중에. 순자는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준혁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평생 숨기고 살았잖아요. 엄마는 도대체 누구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우가 자신을 차에 밀어넣고 한강으로 향하던 그 밤을,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을, 이제 시작이구나.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무엇일지 순자는 두려웠습니다. 한편 회사 부회장실에서는 강민우가 비서를 불러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청소부 박순자,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지금 당장. 과연 순자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32층 대회의실에서의 일이 전 직원에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까지 SNS에 올라가 청소부 할머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퍼졌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저 할머니 누구야? 저 정도 실력이면 왜 청소를 하고 계신 거지? 사람들의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순자는 출근하자마자 수십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박 아줌마, 잠깐만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물 입구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를 배우셨나요?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사팀 대리 이지현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아줌마,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도 몰려오고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아줌마가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회사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부 박순자의 정체는? 익명으로 올라온 글이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선의로 도와준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프랑스 바이어와 미리 짜고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생각해보니 이상하긴 해. 청소부가 그 정도 실력이면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 순자는 게시판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음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실에서 강민우는 전속 통역사 한여진을 불러들였습니다. 45세의 여진은 유학파 출신으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며 높은 연봉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순자의 통역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진 씨, 저 청소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민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솔직히 위협적입니다. 저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여자를 회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강민우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30년 전 우리 회사 전속 통역사 명단입니다. 그 중에 박순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진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젊은 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의 청소부랑 같은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년 전 이 여자는 내가 저지른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려 했지만 살아남았던 모양입니다. 여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지금 부회장님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여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 준혁을 만났습니다. 준혁은 화가 난 표정으로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도대체 누구예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는 30년 전 대기업의 전속 통역사였어.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를 유창하게 했지.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부가 된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목격했어. 부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걸 봤지. 그래서 회장님께 보고하려 했는데 그 전에 부회장이 나를 없애려 했어. 죽을 뻔했어. 뭐라고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아서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살았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만약 내가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우리 둘 다 위험했으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부끄러워했는데 어머니는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곧 더 큰 일이 생길 거야. 그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순자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청소 직원 박순자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회사 기밀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순자는 공지문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30년 만의 전쟁이. 과연 그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사흘 후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순자는 회의실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부회장, 강민우, 전속 통역사 한여진, 그리고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순자 씨, 강민우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30년간 신분을 숨기고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까?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한여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를 염탐하기 위해서였나요? 프랑스 바이어 마리 듀퐁과 미리 짜고 우리 회사 정보를 빼돌리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순자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한여진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마리 듀퐁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우리 회사의 계약 조건과 내부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메일 주소였지만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저는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강민우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산업 스파이입니다. 우리 회사에 잠입해서 정보를 빼돌린 겁니다. 한 임원이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30년간 청소부로 일했겠습니까?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순자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누명입니다. 그럼 증명해 보시죠. 강민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증명합니까? 조작된 증거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순자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순자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청소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스파이였대. 역시 이상했어. 그 나이에 프랑스어를 할 줄 알다니. 우리랑 절대 친하게 안 지내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네. 순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깥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 산업 스파이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순자는 기자들을 피해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63세의 몸으로 뛰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숨어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실이 이렇게 무력한 걸까? 그날 저녁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때문이래. 산업 스파이의 가족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이제 막 승진했는데, 집 대출도 있는데,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엄마가. 됐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말대로 했어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청소부로 살았어야 했어요. 왜 나섰어요? 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스파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씨, 30년 전 당신은 왜 회사를 떠났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부회장 강민우가 30억을 횡령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형사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게 불에 타버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도, 녹음 파일도, 증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회사에 정보를 빼돌린 정황들이요. 조사는 서너 시간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좁은 월세방에 혼자 앉아 그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30년을 숨어 살았는데 이제 다시 무너지는 건가?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사팀 대리 이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믿어도 되죠? 지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 씨, 저는 아줌마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아줌마의 이메일이 해킹당했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회사 내부에서 보낸 거예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30년 전 기록도 찾기 시작했어요. 구 자료실에 뭔가 남아있을 거예요. 지연이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줌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요.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강민우의 권력과 돈 앞에서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지현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구 자료실은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손전등을 들고 1990년대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1995년. 지연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인사 기록이라고 적힌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속 통역사 박순자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젊은 순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불어 영어과 수석 졸업. 입사 즉시 전속 통역사 발령. 프랑스, 독일, 미국 바이어 계약 200억 원 성사. 지연은 서류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 그런데 갑자기 서류가 끊겼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이후로는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 사정으로 퇴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퇴사? 말이 안 돼. 지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비상 이사회 회의록을 발견했습니다. 회의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0억 원 비자금 조성건에 대한 긴급 회의, 담당자 강민우 전무당시 직책, 처리 방안 외부 유출 방지. 지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불을 끄고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누구 없어?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행히 발견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들고 자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한여진이었습니다. 이런 밤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대리. 한여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냥 야근하다가 산책하는 중입니다. 지하 자료실에서요? 한여진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혹시 쓸데없는 짓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대리 회사에서 징계받고 싶지 않으시면 박순자와 엮이지 마세요. 지연은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저는 제 양심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한여진을 지나쳐 떠났습니다. 한여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회장님, 이지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순자를 만났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펼쳐놓고 조사했습니다. 아줌마, 이 회의록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30년 전에 분명 비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순자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날 밤에 회장님께 이 서류를 보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강민우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밤 10시. 저는 증거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강민우와 마주쳤죠. 그는 제가 서류를 들고 있는 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순자의 회상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젊은 강민우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서류 어디서 났어요? 전무님이 횡령한 증거입니다.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우는 순자를 끌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당신이 이걸 보고하면 나는 끝이에요. 하지만 입을 다물면 10억을 주겠습니다.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고요? 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는 순자를 차에 밀어넣고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순자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저를 건져줬어요. 외국인 여자였어요. 프랑스어를 하더군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마리 듀퐁?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그날 밤 우연히 한강을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고 당신은 위험하니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그럼 마리 씨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지연이 흥분했습니다. 우리 당장 연락해야 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씨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근거로?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순자 씨가 프랑스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계좌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계좌 없습니다. 조작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고 순자를 끌고 갔습니다. 지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강민우의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택시 안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세의 김철수였습니다. 30년 전 그는 회사 격리부장으로 강민우의 횡령 현장을 목격했지만 협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쫓겨나 지금은 택시기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순자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걸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간 나는 비겁하게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지현의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현 씨죠?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30년 전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박순자 씨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김철수의 증언이 순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30년간 침묵했던 그가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면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순자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강에 빠졌을 때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몸만 위험했지만 지금은 명예와 존엄까지 짓밟혔습니다. 박순자. 간수가 불렀습니다. 면회 왔습니다. 순자는 면회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은 사람은 놀랍게도 부회장 강민우였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두 사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박순자 씨. 아니, 이제는 범죄자 박순자라고 불러야 하나요? 순자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범죄자잖아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우가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일은 모두 사라졌어요. 서류도 증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 당신은 지금 산업 스파이로 체포됐죠. 누가 누구를 범죄자라고 하는 겁니까?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끝낼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매장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30년간 불안했어요. 언제 다시 나타날까? 언제 진실이 밝혀질까?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편히 잘 수 있으니까.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강민우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이지현과 김철수가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김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연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김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995년 8월 저는 회사 격리부장이었습니다. 강민우 전무가 회사 비자금 30억을 해외 계좌로 빼돌리는 걸 봤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모른 척했죠. 그런데 박순자 통역사가 그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다음엔요? 8월 15일 밤
저는 야근을 하다가 주차장에서 강민우가 박순자를 차에 밀어 넣는 걸 봤습니다. 박순자는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엔 어떻게 됐나요? 다음 날 회사에서는 박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녀가 죽었을 거라고. 강민우는 저를 불러 입 다물면 보상하겠다 말하면 너도 없앤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증언으로 박순자 아줌마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강민우는 이미 준비했을 겁니다. 제 증언을 무력화할 방법을요. 김철수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강민우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그녀를 신뢰했지만 배신당했습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박순자가 프랑스 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의 계좌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낸 기밀 이메일들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강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30년 전 일을 거론하며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박순자가 개인적 원한으로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럼 30년 전 김철수의 증언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강민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30년 전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해고된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증인이죠. 게다가 최근 박순자와 접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둘이 짜고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은 완벽했습니다. 강민우는 모든 의혹을 뒤집고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론은 다시 순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청소부가 재벌을 모함하려 한다.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김철수도 공범이네. 댓글들이 악플로 가득 찼습니다. 감옥에서 순자는 뉴스를 봤습니다. 강민우의 기자회견을 보며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다니. 그날 밤 순자의 아들 준혁이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엄마가 돈을 받은 게 아니야. 순자가 외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어.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계좌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엄마 때문에 나까지 회사에서 잘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범죄자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준혁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인정하고 벌 받으세요. 그래야 나라도 살 수 있어요. 준혁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아. 순자가 소리쳤지만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무너졌습니다. 가족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지현도 회사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녀를 불러 경고했습니다. 이 대리 박순자를 도우려는 건 알지만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회사에 남고 싶으면 말이야. 저는 제 양심을 따를 뿐입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팀장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지연은 회사를 나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를 꼭 구해야 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강민우는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증거도 여론도 법도 그의 편이었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의 기회가 있을까요? 5일째, 순자는 여전히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너무 불리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마리 듀퐁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국 뉴스를 보고 순자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이런 일을 당하다니. 내가 가야 해. 마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리 듀퐁입니다. 두판트 인터내셔널의 CEO이며 30년 전 박순자 씨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마리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리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5년 8월 15일 밤, 저는 한강변에서 물에 빠진 여성을 구했습니다. 바로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회사 부회장이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고 이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리는 병원 진료 기록과 당시 찍은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물에 젖은 순자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운 순자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30년간 보관해온 박순자 씨의 녹음 파일입니다. 마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30년 전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우 전무가 30억을 횡령했어요. 증거 서류를 회장님께 보고하려 했는데 저를 차에 태워 강에 빠뜨렸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기자회견장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박순자 씨는 결백하다는 말씀입니까? 강민우 부회장이 범인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30년 전 진실을 밝히려다 희생당한 피해자입니다. 뉴스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반전, 청소부 할머니 결백 주장 프랑스 CEO, 30년 전 증거 공개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강민우는 뉴스를 보며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럴 수가. 마리 듀퐁이 살려줬다니.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변호사들을 소집했습니다. 30년 전 녹음은 증거 능력이 없어. 조작됐을 수도 있고 맥락을 모르잖아. 반박할 수 있어.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의 증언과 녹음 파일을 검토했고 순자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틀 후 순자는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유치장 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이지현과 김철수 그리고 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리. 순자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은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 씨,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마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당신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이제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여전히 부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회사는 내부 조사 중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 주주총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판날 예정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대강당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순자와 강민우도 있었습니다. 회장 강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0년 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우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저는 개인 금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30년간 잊고 있었던 금고였죠. 그 안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장이 든 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와 USB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박순자 씨가 제게 보내려 했던 증거 서류입니다. 그리고 비밀 녹음 파일입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장이 USB를 재생했습니다. 30년 전 강민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30억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려라. 아무도 모르게. 경리부장 김철수는 입을 다물게 해. 돈으로. 박순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제거해야 해. 녹음이 끝나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우는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조작입니다. 이건 조작된 녹음이에요. 하지만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당신이 스위스 계좌에 숨긴 돈의 거래 내역입니다. 3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00억이 넘는 금액이죠. 강민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충격이 터졌습니다. 회장이 DNA 검사 결과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장은 순자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준혁 씨는 제 친손자입니다. 30년 전 박순자 씨와 제 조카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 강민우가 박순자 씨를 제거하려 한 이유는 비리 은폐뿐 아니라 준혁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후계자가 되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요. 강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를 체포했습니다. 강민우 횡령, 살인 미수,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민우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이겼군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의가 이긴 겁니다. 과연 이제 진짜 끝일까요? 순자는 정말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우는 횡령, 살인 미수, 증거인멸, 무고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준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30년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 했고 다시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입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부회장 직위는 박탈되었습니다. 한여진 역시 증거 조작과 무고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통역사 자격증은 영구 박탈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순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용서하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편 회사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회장 강태주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박순자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고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박순자 씨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장은 순자에게 30년치 임금과 위로금 총 1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회사의 명예고문 통역사로 정식 임명했습니다. 전용 사무실과 비서까지 배정되었습니다. 순자가 첫 출근하는 날 회사 전 직원들이 로비에 줄지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환영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팀 대리 이지현도 복직했습니다. 그녀는 순자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통역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함께 일합시다. 프랑스 바이어 마리 듀퐁도 순자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우리는 정식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가교가 되어주세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순자와 마리는 30년 만에 다시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순자의 아들 박준혁은 DNA 검사 결과 회장의 친손자로 밝혀졌고 회사의 정식 후계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회장은 준혁에게 회사 주식 30%를 증여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엄마, 평생 엄마를 무시하고 부끄러워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순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준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